안녕하십니까. 문쌤 국어논술 문쌤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6강 조이의 만분가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황이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작품은 있잖아요. 조선 연산군 때 무오사화에서 죽음을 면하고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갔던 조이가 지은 유배가사입니다. 일단 연산군 때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시대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죠. 원래 왕이 무능하면 밑에서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굉장히 뭐 혼란스럽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무오사가 생겨서 수많은 선비들이 죽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조이도 거기에 연루가 됐다가 유배를 가게 됐던 거죠. 억울하게 귀향길에 오른 데 대한 비분간개한 마음을 저이고 조이가 선왕에게 그러니까 연산군이 아니에요. 보통 유배가사 같은 경우는 자기를 유배 보낸 왕한테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좀 풀어주세요 하는 내용인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유배가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철의 삼위인곡이나 송민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 누구죠? 조우인의 자도사 같은 것들도 조이의 만분가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학에서 유배가사를 를 만들어낸 어떤 첫 번째 작품이고 또 굉장히 유배가사의 그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능에도 한번 나왔고 모평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평에서도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능에 나올 건가? 그건 좀 모르죠. 왜냐면 대체적으로 한번 나왔던 작품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인국, 특히 송민국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왔으니까는 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학교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굉장히 그 골치 아픈 작품으로 꼽힐 만한 게 아마 만분가일 것 같아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문제 보기를 하나 끌어와 볼게요. 고전문학 중에서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이원적 구성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서사적 흐름을 이어나가는 작품이 다수 있다. 그랬는데 아마 이 작품이 그런가 봐요.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성. 삼인국에서도 천상계와 지상계 이원적 구성이 등장을 하고요. 또 수많은 작품들에서 적강용 모티프라고 하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이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천상세계는 신성하며 초월적인 공간으로 또 지상세계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공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겠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넘나들기 위해서 변신 모티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변신 모티브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음. 왜냐하면 지상세계에서 천상세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변신 모티프란 인간이나 동식물, 사물 등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변하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요소. 그래서 주로 고전 소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변신 모티프예요.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에서도 이런 변신 모티프는 많이 등장을 하죠. 일단 뭐 마블에 등장하는 헐크, 와, 또 뭐 배트맨, 배트맨은 마블이 아니군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만분가는 이런 것들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뭐 읽어가면서 우리가 작품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씩 찾아가 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천삼 백옥류 11호 어디인가? 백옥경 11호 어디인가?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천문 군말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그러네요. 자 일단 천상의 백옥경 이미 여기서부터 천상세계가 등장을 했네요. 백옥경은 그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백옥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삼인곡에도 등장을 하고 또 수많은 작품들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작품 그 공간이 천상 백옥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것처럼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제 이원화된 공간적 구조를 보여준다 하는 거고요.
12루는 12개 누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하늘나라에 있는 궁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겨울왕국 있잖아요. 레디꼬 레디꼬 하는 어쨌든 거기 막 얼음으로 지어진 궁궐 이런 게 아마 백옥경인 것 같아요. 자,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자,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 자청전이 어딘지 몰라. 근데 앞에 내용에서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에는 백옥경과 연관되는 곳이겠죠. 그래서 백옥군과 연관되는 곳이고, 근데 여기가 가려져 있다 그랬으니까 이 오세군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부정적인 의미를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옥황상제가 사는 백옥경을 가리는 어, 그런 어떤 소재가 이제 구름이다, 오세군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장애물이거나 아니면은 뭐 작가나 화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간신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등멸동. 당연히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문이니까 옥황상제가 사는 천상계랑 연결되겠죠. 구만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 구만리는 아니고요. 정감적 표현입니다. 꿈이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갈등말동이라 끝났습니다만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화자와 그 님과의 거리감을 지금 표현했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연세 넋이 되어 이와까지 위에 밤낮에 묻으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되어 바람에 흩날려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한 전에 지척에 나간 자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아이고 길게 지금 문장이 표현되어 있네요. 자, 실컷 아뢰리라 결국 화제의 소망인 거죠. 실컷 말씀드리고 뭐를 흉중 가슴 속에 쌓인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슴 속에 쌓인 말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 억울해요. 또 저 새끼들이 나를 모함한 거예요. 막 이런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 유배지도 풀어주세요. 이런 것을 좀 말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마음에 쌓여 있는 어떤 한이라던가 서로 또는 이런 하소연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가서요. 차라리 죽어서, 이거 많이 나오죠. 그쵸? 차라리 죽어져서. 3인국, 송민국 보면 차라리 시어디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억만번 변화해서 남산 늦은 봄에 뭐가 되겠다고요? 두견새의 넋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견새는 정말 많이 나오죠. 우리 문학에서 접동새, 두견새 거의 같은 것으로 급으로 보고 한국인의 어떤 정한을 표현해주는 새로 봅니다. 여기서는 일단 화자의 분신 1호 자 1호입니다. 보통 이제 새라고 하는 것이 어, 천상과 지상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존재로 많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두견새의 넋이서 왜내 마음속에 어떤 울분이나 한 슬픔, 서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두견새에다 빗대놓은 거예요. 넋이 되어서 이화 가지 위에 이화는 배나무 꽃 백꽃이라는 거죠. 백꽃 백꽃인데 그래서 뭐 배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저문화를 구름이 되겠다. 삼청동 앞에 나온 거죠. 앞에 자청정과 마찬가지고 천문과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궁궐입니다. 자, 저문 하늘에 뭐가 돼서 구름이 되어서 그럼 구름은 화자의 분신 투. 역시 구름도 천상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지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앞에 나왔던 오세군하고는 좀 반대되네요. 그렇죠? 오세군은 부정적인 이미지, 장애물 또는 어떤 간신배 이미지로 시작되면 여기 나와 있는 구름은 화자의 분신으로서 님에게 갈 수 있는 나를 내 마음을 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로 볼 수 있는 게 구름이에요. 그렇죠?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저 자미궁도 앞에 나왔던 삼청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삼청동은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경지의 세계를 말하고요. 자미궁은 중국에서 보통 황제가 사는 궁궐을 자미궁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의미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궁궐, 자기가 이제 열심히 근무하고 일했던 그 궁궐, 경복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황상제의 향안, 향기로운 얼굴 앞에 나가 앉아서 실컷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 님에게 내 억울함을 갖다가 실컷 하소연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 가볼까요?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화가수 막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었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자, 볼까요? 재밌는 표현들 많이 나왔네요. 자, 내가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늦게 태어났냐면 여기다가 있는 초객이라던가 가태부라는 사람들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초객은 초나라 손님이란 뜻인데요. 그 불언을 의미해요, 불언. 그죠? 그래서 참소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고 명나수에 빠져 죽죠.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통 어떤 그 충신의 대명사로 많이 사용되는 인물이 바로 이 초객, 초나라 구런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어? 그래서 초객도 나오고 뭐 명나수라는 단어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 뭐예요? 구론과 관련돼 있는 구론이라고도 나오고 또 굴삼녀라는 표현으로도 나와요. 다 구론과 관련돼 있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충신을 상징한다. 가태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한나라의 가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구론에 빗대어 작품을 많이 썼고 굉장히 그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 울분과 한이 굉장히 맺혀있던 사람이고 연안 박지원의 그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수필에 보면은 또 가희가 통곡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뭐예요? 아, 저 충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구론이나 가태우보다 늦게 태어났다. 아,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들의 후신이거나 그들의 넋인가 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어, 와, 그죠? 제가 늘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의 후인이야. 어?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자가 자신을 갖다가 구런의 후신 또 가태부의 넋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은근 어떤 자신의 어떤 충성심, 자신의 지조라 절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강은 고약이다 그랬는데요. 형강은 유배지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 그래서 유배지를 상징하는 음, 곳이 이제 형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라도나 아니면 경상도 지방의 섬지방, 뭐 거제도 같은데 또는 뭐 우리나라 완도나 이런 데가 유배지로 많이 보였고 북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오지 탄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북쪽으로 압록강 주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배지의 어떤 전형으로 보는데 중국에서는 형강을 유배지의 전형으로 보았던 거예요. 근데 형강이 뭐라고요? 고향이라고 고향. 진짜 고향이라는 건 아니고요. 고향으로 느낄 만큼 그만큼 오랫동안 유배 생활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되어 함께 놀자 했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배 온 지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분이 지금 전라도 순천 지역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근데 이 앞서서 또 그 저 북쪽의 의주인가요? 거기로 또 유배 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배를 되게 여러 번 다니세요. 유배를 여러 번 다녔고 이 만분가를 지으시고 나서 몇 년 안 지나서 아마 그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거기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약간 되게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갖다가 유배지에서 지냈더니 백구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구 알죠? 그렇죠? 자연을 대변하는 갈매기입니다. 하얀 갈매기. 그래서 하얀 갈매기를 지금 백구랑 친구가 되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자연 친화, 물화일체 혹은 강호 환정의 정서가 여기에 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과 관련시켜 보면은 유배 가가지고 유배지의 삶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단조롭고 좀 뭐라고 할까요? 할 일이 없는 삶이 되거든요. 어, 어,
벼슬살이 할 때는 되게 바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활동하느라고 활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배지에 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과 친하게 지내고 자연 어떤 지향적인 그런 어떤 주제의 작품들 되게 많이 썼어요. 여기선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구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자 했더니 어른은 듯 괴는 듯 괴다는 우리가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렇게 어른다는 게 이렇게 약간 좀 토닥토닥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토닥토닥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듯 하더라. 자, 그 다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과거 회상. 과거 회상, 자신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내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다른 님을 만나 이 님이 이제 그 연산군의 아버진 성종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님을 만난 거야. 님을 만나서 금화상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문제 뭐 금화성 백옥당이 뭐 벼슬살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높은 관직에 오르고 님에게 어떤 그 쓰임을 받는 거죠. 음. 그랬던 시절에 꿈조차도 뭐예요? 향기롭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던 과거의 경험 이거를 지금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님을 만나서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임금님께 쓰임을 당하면서 그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래서 오색실 이음자가 님의 옷은 못해도 야 님의 옷. 자 이건 우리 이제 송민곡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님의 옷은 그럼 내가 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사랑과 정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나의 어떤 사랑과 또 정성의 징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오색 실이 짧아. 오색 파이브 칼라. 어? 오색 실이 짧아. 그래서 그걸 다 못한 거야. 어? 그러니까 물질적인 선물 이런 거는 못해. 못했지만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추호나 갚으리라. 추호는 가을 터럭이라는 뜻인데 아주 조금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 금화성에 대한 해석 잠깐 넣었네요. 여기 뭐 금화산이 있는데 뭐 적송자가 득도한 곳이래요. 어쨌든 백옥당은 앞에 백옥경 본 것처럼 신선들의 세계였고 이런 거겠죠. 어쨌든 화사가 이제 높은 관직에 올랐던 거를 회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을 님을 위하여 지켰더니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이게 백옥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앞에서 백옥경도 나오고 백옥당도 나오고 백옥 같은 인이 나오고 뒤에 또 나와요, 백옥이. 어쨌든 그 양반 사대부들에게 이 백옥이라고 하는 것 주는 것이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게 주는 어떤 의미가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님을 위하여 지켰더니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를 지킨 거죠. 장한 어젯밤에 무소리 마구 내려 일모수죽에 취수도 냉각구나. 자, 요거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거고, 그렇죠? 작가와 관련시켜 보면 요게 이제 무오사화를 상징한다고 볼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죽게 되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의 사건을 지금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여져요. 장안은 서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설이 서리 중에서 되게 그 냉혹하게 아주 차가운 서리가 마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이 이루어진 거죠. 일모수죽, 원래 일모수죽이라고 해서는 저녁 때 대나무에 기대어서 님을 기다리는 걸 보통 일모수죽이라고 하고 그 허난설원의 규원가에 보면 일모수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취수는 소매를 말하거든요. 옷소매. 옷소매인데 여기가 냉박하다, 매우 차갑다 했듯이. 매우 차갑다. 그러니까 대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이 소매가 매우 차갑다라고 하는 거. 왜? 날씨가 되게 쌀쌀하고 추워서 이런 의미고 또 맥락상으로 보게 되면은 님의 마음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내가 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때요? 연산군 때에도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했겠죠.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니까. 어? 근데 여기가 조금 해석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유란을 꺾어지고 여기 또 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유란이라고 하는 것은 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 사랑과 정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였던 님의 옷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님에게 드리려고 님들 딱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수가 가려져 있고요. 거기에 구름길이 아주 험하구나. 구름이 아주 잔뜩 껴 있는 거죠. 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설상가상의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약수는 부력이 제로인 그런 물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빠져 들어가는 약수이고 일반적으로 장애물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님과 나 사이를 약수와 구름이 지금 가로막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과거 회상해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잠깐 앞으로 돌아갔을 때 앞에서 볼 때 남다른 님은 자기가 모셨던 성종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종에게 불려가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님에 대한 절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다? 무오사와 무소리와 그 다음에 취수도 냉각포나 같은 아주 차가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유란을 꺾어주고 님 계실 때 바라보니 님과 나 사이에 약수와 구름이 가리고 있다. 장애물이 우리들을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님은 성종보다는 연산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왜 지금 당장에 내가 지금 유배에 와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내 상태에서 나의 상태에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약수와 구름을 간신으로 보자면 현재 상태에서 왕은 누구예요? 연산군이니까. 어? 한번 이렇게 한번 짜깁기를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자, 중략돼 있고요. 초수남간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왕상의 슬픈 일도 많고 많다. 이게 대꾸법을 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사에 대꾸 안 나오면 가사가 아니죠. 그렇죠? 어, 기본적으로 뭐 대꾸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뭐 명쾌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봐요. 초수남간 백발항상인데요. 초수남간은 젊은 관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발항상은 늙은 관리를 말해요. 둘 다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젊은 벼슬아치들도 음, 죄인이 되고 또 고위직이었던 늙은 신하들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여기 좀 해석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곤은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인 거고요. 그죠? 혼돈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은요. 그 장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건곤이 서로 이 혼돈을 위해 준답시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혼돈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혼돈이 죽으면 혼돈이 그나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둠과 밝음 사이에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대요. 중립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혼돈이 죽고 나니까는 그 중립이 안 지켜지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앞에 보았던 무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이 침울했던 관색성이 빛나 관색성은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이래요. 참 별별 별이 다 있죠. 어? 옥살이를 그죠? 그래서 고정의국의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그랬습니다. 고정의국 유배제서 나라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간신들의 어떤 출세를 위한 일들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작품의 배경이 연산군 때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연산군 시절에 혼란했던 정치적 상황, 정치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해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라 생각해 보니까는 막 울분과 원망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차라리 뭐 하고 싶다고요? 눈을 감고 살고 싶다. 이 혼란스러운 정치 현상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걸 갖다가 한눈이 먼 말에다가 비유를 좀 해놨습니다. 됐죠?
자,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일어나서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하늘을 원망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죠? 하늘이 모든 걸 중지하는 거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수원수구라고 하는 표현 써요. 이것도 성민국에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죠? 큰 도적도 성이 넓고 배기도 굶어 죽으니 앞에 보았던 일은 그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이지 못한 정치적 현실, 혼란스러운 어떤 정치적 상황 이게 계속 연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도적도 성이 넓고 배기도 굶어 죽으니 대꾸 형태로 돼 있고요. 큰 도적과 이제 배기가 서로 이렇게 대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보면은 이 큰 도적은 단순히 도둑질하는 띠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신들 있잖아요. 나라를 쪽내는 음,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갖다가 못 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간신들을 큰 도적에 비유한 거고 백이는 알죠? 백이 숙제에서 유명하잖아요. 충성, 충절의 어떤 대표 주자. 그래서 그 주나라 무왕에게 충원을 가하고 수양산에 가가지고 고사리캐 먹다가 죽었다는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백입니다. 약간 충신, 충절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어? 자, 굶어 죽으니 그러니까 아니 나라를 망치는 이 큰 도적 간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충원을 하고 또 충성스러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수양사에 들어가서 고사를 캐먹은 백일은 굶어 죽었으니 이게 정의롭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능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역시 대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자, 동능과 수양산이 있는데 동능은 큰 도적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큰 도적은 동능에 동능에 비교되는 거고 백이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양산인 또 백이를 갖다가 대표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동능이 더 높은 거야? 수양산에서 낮아? 원래 정의롭고 정상적인 거 뭐예요? 백이의 충절에서 높이 떠받들여져야 되고요. 음, 동능은 도적들이 살았으니까는 처벌돼야 되고 마땅히 함몰돼야 돼.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남아 30편의 의론도 너무 많거나 남아 30편 남아는 장자의 다른 이름이래요. 그래서 장자가 쓴 남아진경이라는 책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그랬습니다. 남가의 지난 꿈은 남가 일몽이라고도 하고요. 남가 지몽이라고도 해요. 어? 굉장히 영화롭고 호기롭게 살았는데 깨보니까 꿈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와, 그 돈을 갖다가,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했더니 비트코인이 막 100배 올라가지고, 수천억을 벌었어. 와, 신난다. 그랬는데 깨보니까 꿈이야. 이게 남가지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가의 진학 꿈은 자기가 그 성종을 모셔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또 벼슬살이를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을 갖다가 남가의 진학 꿈에다가 비유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생각하면 싫고도 밉다. 왜? 현실이 지금 그것과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국 성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이제 고향인가 봐요. 고국 성추. 그러니까 고향 땅을 현실은 못 가니까 꿈으로 가본 거죠. 꿈에가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 선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모셔놓은 산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된 것 같아요. 구후의 관장 보통 우리 구곡관장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구곡관장 그러니까 여기 몸속에 장 구비금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장을 끊는다 해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해요. 장을 끊는 아픔이 가장 아프대요. 장의 의문의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에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도깨비와 두억시니가 싫도록 젖은가에 배고군 무슨 일로 시파리 소굴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집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하겠네요. 자, 장의 의문이라고 하는 건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이에요. 역시 이것도 구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뭔가 정치 현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간신들이거나 거기에 어떤 동조하는 세력들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이제 귀역이라고 하는 게 귀신? 귀신보다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은큼한 사람, 음흉한 사람들을 이제 귀역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은 지금 자기가 유배가 있는 유배지인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유배가 있는 유배지거든요. 그 유배지에 그런 은큼한 사람들, 음험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인지, 어? 도깨비와 두억신이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가 도깨비를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공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도깨비는 인간의 삶에 좀 억가를 거는 그런 존재예요. 두억신이 귀신의 일종인데 뭐 이렇게 일본 뭐죠 그거 센카치히로의 행방불명가 거기에 보면 가오나시 나오잖아요. 까맣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귀신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막 귀역 같은 존재들, 도깨비 같은 존재들, 투옥신 같은 존재들이 잔뜩 모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토록 젖은가에 그러니까 100억은 무슨 일로 18의 소리고 18이 그러니까 귀역, 도깨비, 두억신, 18이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건데 100억은 목에서 보고 100억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까 자기를 뭐라 했어요? 백옥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잠깐 앞으로 가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금 백옥에다 비유를 해놨거든요. 자기의 어떤 충절을. 그죠? 근데 자기가 지금, 그죠? 자기가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막 휘파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마음의 혼란, 정신적 혼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북풍에 혼자서 끝없이 우는 뜻을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아닌 살피시니 님에 대한 원망감 여기 딱 원망감. 왜 나를 못 알아봐줘? 라고 약간 원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죠. 하늘 같은 우리님을 그럼 뭐로 볼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 상황에서는 연상군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유배 가 있는데 유배와 있는 곳에 그 거지 같은 떨거지들이 오는 거예요. 뭐 청탁 같은 게 일어나고 뭔가 회유하는 게 있고 뭐 뭔가 아니면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악담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배국 같은 마음을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을 님이 살펴주지 않는다는 거야, 현재. 그 현재님이 살펴주지 않는 거니까 이 현재님은 아마 연상구들을 보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주지 않는 이런 님이 왜 안 살펴주는지를 갖다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추측을 했더니 목난 또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보통 목란이나 가을 국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쓰여요. 특히 국화 같은 경우는 지조나 어떤 충절 이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꽃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 맥락상 얘네는 좋은 뜻이 아니야. 왜? 얘네가 향기롭다는 것이 진짜 향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님을 꼬드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연산군 같은 경우는 연산군 본인이 나쁜 놈이어서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었다는 것도 있지만 또 연산군 주변에 뭐 어우동이라든가 뭐 어떤 연산군을 꼬시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연산군을 갖다가 타락하는 길로 이끌었던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목란과 가을 국화를 볼 수 있고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이제 화자 입장에서는 이제 간신들을 갖다가 목란과 가을 국화에 비유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님을 유혹해가지고 막 뭔가 뇌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금이 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치를 타락시켰다. 그래서 우리님이 나를 살피지 않고 있구나. 라고 지금 원망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의 만분과 나를 살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보다 이거 꽤 길거든요.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제 패턴은 약 좀 유사한 패턴들이 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수능에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또 모평에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는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작품 또 꽤 긴 작품이었는데요.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잘 스스로 해 보시면서 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의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